사람의 눈은요, 네. 1분에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깜빡인다고 합니다. 네. 이게 눈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렇게 집중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할 때는 이 깜빡임의 횟수가 한 5회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눈 깜빡임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구 건조증하고 더불어서 여름철에 좀 주의해야 될 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과 전문의 박영정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또 다양한 안 질환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안부 질환을 좀 전문적으로 네네. 다루신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 다양한 안 질환 가운데서 안구 표면 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안구 표면 장애 질환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예. 저희 나라의 유병률 통계에서도 5천만 인구의 8%, 400만 명이 직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흔한 질환은 안구 건조증이고요. 두 번째 안구 표면의 질환 중에 흔한 질환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올여름과 같이 이런 무더운 여름에는 네. 특히 유행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이 바이러스에 생기고요. 또한 세균성 각막염,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콘택트 렌즈에 의한 감염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안구 표면 질환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알러지 질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구 표면 질환 중에서도 꼭 수술이 필요하고 흔한 질환은 군날개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약속 이 시간 통해서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영국에 사는 한 60대 여성이요. 눈에 백태가 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백내장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안과 의사가 여자의 눈에서 발견한 거는 백내장이 아니라 무려 27장이나 겹쳐진 콘택트 렌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그 위에다가 더 끼운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도 네. 할 수 있지만요.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눈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이거 인공 눈물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OX 어떨까요?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예.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급증돼 있고요. 네. 또 대부분 여기 계신 방청객분이나 시청자분도 인공 눈물 하나는 가지고 다닐 만큼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구성 성분이 세 층으로 이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바깥층은 지방층, 중간은 수성층, 제일 안쪽은 단백질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인공 눈물은 단지 수성층을 보강하여 안구 건조증의 정상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다양한 원인을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네.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은 되지 네, 못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네. 그 백내장 치료나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삽입술을 할 수가 없다가 질문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굴절 교정 수술의 대부분인 라식이나 라섹은 안구 표면을 직접적으로 절단한 수술이니까 안구 건조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안내 렌즈 삽입술은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삽입이 되고 또 백내장은 안구 내에 혼탁된 수정체를 교체하여 인공으로 삽입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들은 안구 표면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구 건조증이 있었던 환자가 만약에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수술 후에 관리를 해줘야지, 치료를 해야지 좀 더 좋은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잘 생기는 군날개, 보기에 좋지 않을 뿐 눈 건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군날개는 초기에는 충혈만 되고 대부분 또 젊은 경우에는 미용상의 문제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병이 진행했을 때는 중심부로, 눈의 중심부로 자라가기 때문에 각막에
난시를 유발하고 시력에 장애를 두고요. 또한 치료 시기를 늦어서 수술을 하는 시기를 늦은 경우는 영구적인 각막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군날개가 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4년에 발표된 지역별 안구 건조증 유병률 지도를 보니까 대구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무려 3번째로 환자가 많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좀 일조 시간이 길고 습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좀 안구 건조증 유발하는 어떤 환경이나 좀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면서 어린 친구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이런 기기를 오래 보는 것하고 연관이 되지만 눈 깜빡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눈 깜빡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또 고쳐야 되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미용적 콘택트 렌즈인 서클 렌즈입니다. 이 서클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 자체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착색이 되어 있죠. 이런 네. 착색은 우리 눈에는 산소 투과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구 표면에는 염증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때로는 이게 각막궤양 중심부에 혼탁을 남겨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눈이 충혈된다고 잘못 쓰는 안약들이 있습니다. 대개 혈관 수축을 하는 안약들을 쓰면은 눈은 하얗게 바뀌지만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은 끊게 되었을 경우는 더 심한 충혈이 유발되고 또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속눈썹 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이 속눈썹 연장술에 붙이는 풀이나 재료가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더군다나 가장 많이 하는 이 아이라인, 문신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방 분비를 관장하는 눈꺼풀 샘에 밀접하게 이 문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이런 과도한 문신은 안구 건조증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대부분의 여성들 눈이 또 이렇게 흐려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선풍기 아이들도 많이 네. 쓰지 않습니까? 네네. 선풍기 들고 다니는. 네네. 그것도 사실 좋지는 않겠죠. 네, 이게 바람이 바로 이렇게 눈가로 오게 되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요즘같이 더운 계절에 많이 쓰는데 예. 당연히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되고 이게 증발을 많이 시키니까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렇겠죠.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앞서 지역별 안구 건조증 유병률 지도상에서 이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건 네네. 계절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덥다든지 네네. 너무 춥다든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대구가 아무래도 심지어 데프리카라고 예.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하고 밀접하고 겨울에 또 추운 찬바람이 부는 것도 안구 건조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네. 우선 기초적으로 우리가 눈물은 어떻게 구성되고 구성 성분은 분비되는 장소는 어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눈물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일 바깥층은 지방층, 중간은 수성층, 제일 안쪽은 단백질층입니다. 각각의 분비되는 장소는 지방층은 아까 눈썹 문신과 관계된 눈꺼풀 아래 위에서 있는 이 마이봄샘에서 분비가 되고요. 네. 수성층은 안화의 제일 상외측에 깊은 곳에 라크리말샘이라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비되고요. 단백질층은 안쪽에 있는 우리가 흰 창으로 보는 결막세포인 배상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네. 이렇듯 눈물은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세 가지 층 모두를 말합니다. 생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증발이 있을 때 안구 표면에 보면 염색을 했을 때 보면 이게 형광 염색이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안구 표면에 굉장히 염증이 있는 표면에 손상을 가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불쾌감이라든지 자극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느끼는 것을 안구 건조증입니다. 예.
실제로 눈이 조금 찝찝하면은 그냥 좀 푹 자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과를 잘 안 찾는 분들이 그렇죠. 심각하지 않으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다고요. 네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눈꺼풀 아래 위에 뒤집어서 이 기름층인 마이봄샘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균일하게 빡빡하게 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마이봄샘이라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 네, 여기 위에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이런 기름샘이 눈을 불완전 눈 깜빡이는 그래서 눈을 완전히 감아야지 얘가 부딪히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기름층 분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한 눈 깜빡임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 위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있지만은 병이 진행하면 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뻐끔뻐끔하고 때로는 완전히 없어지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예. 형광 염색을 해서 눈물층의 눈물막 세 가지 막 중에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눈물막 파괴 시간입니다. 눈을 깜빡이고 떴을 때 이게 깨어지지 않는 게 10초 이상일 때 정상으로 보지만 대개 건조증은 5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짧게 눈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어디가 갈라진다? 여기가 갈라지죠. 이렇게 까맣게. 아, 예. 검정색이 보이는 부분이요. 네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갈라지는 표면에 굉장히 염증이 있는 것까지 관찰이 돼서 심한 안구 건조증이죠. 그래서 이 형광 염색을 하면 파괴 시간과 염색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 아까 눈물층 중에서 수성층, 네. 물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온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안구 외측에 종이를 꼽아서 5분간을 재게 되는데요. 정상은 30mm 이상이지만 이 안구 건조증의 진단 기준 수성층에 결핍이 됐다 하는 것은 10초 미만이고요. 5초 미만일 때는 굉장히 부족해서 오히려 전신 질환, 이렇게 눈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침샘도 부족한 전신 질환과 관계된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 염색에 의해서도 우리가 안구 표면의 염증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이게 진단 기계가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렇게 임신 테스트 키트를 하면은 이게 임신이 됐다는 거 알고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구 표면에 간단하게 이렇게 염증을 측정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분홍색이 진하게 나오는 경우는 안구 표면이 염증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런 6가지의 검사로 인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위에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 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던 안구 건조증인데 검사만큼은 이토록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원장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눈이 건조하다고만 생각하는데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도 안구 건조증일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토록 이 증상이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눈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가 이물이 들어가도 굉장히 눈물이 흘러나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안구 표면의 손상은 신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 기능을 해서 눈물이 분비가 되는데요. 예. 자세하게 그러면은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물의 층은 3층으로 네. 지방층, 수성층, 단백질층인데 실제 논문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수성층이 결핍이 돼서 실제로 안구 건조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그게 아니고 수성층의 결핍은 단지 14%입니다. 이 지방질이 부족한 정발형이 50%고요. 또한 이걸 혼합한 것이 36%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수성층, 인공 눈물만의 보충에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이제 눈물의 지방층을 분비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눈물 수성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마이봄샘 이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86% 이상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이봄샘 기능을 가진 분은 이렇게 눈꺼풀을 눌러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이봄샘의 기능은 굉장히 눈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진 정상적인 체온 36도 이하에서도 얘는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누런색이 되고 심지어 치약처럼 마가린처럼 굳어지게 되죠. 기름이. 이런 경우는 정상적 체온에서는 절대 분비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비를 하려면은
온찜질을 하게 됩니다. 다음 치료 방법에서 제가 눈이 특별하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위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그림처럼 깨끗한 거죠, 눈이. 그렇지만은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예. 이렇게 된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면. 전혀 증상이 예, 없는데. 본인의 자각 증상이 없을 뿐더러 이게 실제로 파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걸 알려주고 난 뒤에 이게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었구나라고 아시는 분도 오히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방층 부족에 의한 정발형 안구 건조증의 예입니다. 61세 남자인데 우선 안과적 검사를 해보니 이 기름띠가 눈꺼풀 주위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러니까 눌러보니까 아까 치약처럼 분비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눈물 양을 재보니까 15ml씩 양쪽에 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리피뷰를 통해서 마이봄샘의 기능을 보았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위에는 벌써 50%의 이게 파괴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더 심각하게 70~8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균일하게 있어야 되는 하얀 선이 지금 그렇죠. 없다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정상 범위가 80인데 비해서 이분은 22죠.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기름인데 그것도 이런 기름이 나오니까 정발형 안구 건조증으로 심하게 불편함을 겪고 있죠. 이런 환자에서 인공 눈물만 눈물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은 무의미하죠. 오히려 이 기름이 잘 배출될 수 있는 치료와 또 지방질을 보충하는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은 수성층 부족에 의한 안구 건조증입니다. 여자 54세 환자인데 눈물막 파괴를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심하게 깨어져서 이분은 안구 건조증이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눈물량을 분비를 측정해 보니까 오른쪽은 1mm, 왼쪽은 3mm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봄샘 지방질을 측정하는 구조를 보면은 거의 아래 위로 균일하게 흰 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정상적인 정상적인 범위에 80나노메타 이상인 100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는 안구 건조증의 주 원인이 눈물 부족증, 수정층 부족에 의한 안구 건조증이죠. 이런 부분을 치료하려면은 당연히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라든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눈 질환이 또 예민해질 때가 또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피서 맞아서 뭐 바닷가도 많이 가시고 물놀이 많이 가시는데 눈병 많이 갔다 오면 생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외부에 의한 좀 이렇게 좀 감염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몸속에 기생충 때문에 눈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고 자기 탓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건 경우들이 어떤 많나요? 경우인가요? 예. 가끔 이제 안구 건조증을 우리가 원인을 밝히다 보면 예. 환자분들 중에 여기 보는 예를 보면 눈꺼풀 주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차 있고요. 눈꺼풀 속눈썹에 이게 비듬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너무 뻑뻑하고 불편하다, 충혈이 많이 된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가끔 눈썹을 뽑아서 현미경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기생충 중에 눈썹에 기생하는 모낭충인 데모덱스라는 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을. 그래서 이런 데모덱스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이 데모덱스를 치료하는 세정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서도 티트리 오일이 있는데 이 티트리 오일을 포함된 세정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8주간을 치료하게 되면 닦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 본인이 닦게 된다면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저 불편할 뿐 질환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참고 지내기에는 양쪽 눈이 너무 뻑뻑하고 눈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이 신경 쓰인다. 특히 마트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유난히 더 눈이 피로하고 뻑뻑해서 심할 때 가끔 안과를 가서 처방받은 인공 눈물을 넣는 정도로. 원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미연 씨. 눈의 지방층 두께와 지방이 분비되는 마이봄샘의 구조를 파악하는 진단을 받았다. 네, 환자분은 눈물막 파괴 시간이 짧지만 눈물 분비량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층을 검사하는 검사를 해보니 기름층이 굉장히 얇게 나오는 전형적인 정발형 타입의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치료로 온열 찜질을 통해 지방 분비샘을 풀어주고 안과용으로 개발된 레이저 시술로 안구를 덮는 피부를 치료한다. 눈뜨기가 훨씬 수월하고 뻑뻑함도 줄어들었다. 네, 환자분은 온열 치료와 아이케어와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같이 받은 경우인데 환자의 자각적 증상은 다음날 아침부터 많이 개선됩니다. 아침에 특히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눈뜨기 어렵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후에 주의사항은 특별하게 없지만 일주일 정도는 요즘같이 여름에 자외선이 강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특히 피부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장난 와이퍼 같았던 눈과 눈꺼풀. 따뜻한 온기와 관심으로 치료한 이후부터 더 많은 세상을 편안히 눈에 담는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고 일어났을 때 눈에 눈곱이 좀 평소보다 많이 낀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오후 들어서 눈에 눈곱이 좀 많이 낀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네. 그 눈곱의 종류에 따라서도 질환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누런 눈곱도 있고요. 끈적끈적한 눈곱도 있고요. 하얀 눈곱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각각 한번 질환과 연관시켜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눈곱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눈물이나 유분에 의해서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증가되거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네. 특히 누런 눈곱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붓고 충혈되면서 누런 눈곱이 많아지면 세균 침해에 의한 방어작용으로 해서 눈물을 많이 만듭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가 유행성 각계망염, 아. 눈병이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예. 자고 일어났을 때 끈적끈적하고 이런 눈곱이 끼는 대표적인 안구 건조증에 의한 눈곱입니다. 세 번째로 눈꼬리 주변에 하얀 거품과 같은 눈곱이 낄 때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샘, 마이봄샘의 염증에 의한 안검염에 의한 눈곱인데요. 이런 눈곱을 우리가 더러운 손이나 이런 걸로 비비거나 한다면 2차적인 감염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나요? 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감염성 안질환이면 예. 눈병이라면 이게 이제 본인이 묻힌 데서 다른 데를 묻히면 다른 분이 그걸 또 눈을 비비게 된다면 전염의 위험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떼고 나서는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 개인위생 철저하는 것이 감염성 눈 질환을 예방하는 수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봄샘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눈물에 맞습니다. 지방층이 이렇게 네. 있는지 몰랐고 그걸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네네. 이거 관리를 해주려면은 이거는 누액하고도 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케어에서 눈꺼풀 기름 청소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분비하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건데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상적인 마이봄샘의 기름은 체온에서 분비가 되지만 네. 변형되거나 질환이 있으면 굳어진 거는 체온에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온찜질을 첫 번째로 해줘서 이거를 녹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막혀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서 짜주고 그리고 세정제로 세척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정확한 마이봄샘의 구조와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온열을 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구도 있고 오히려 또 최근에는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장비가 눈에 삽입돼서 온열과 마사지를 같이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40도 이상을 5분 이상을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짜줘야 되죠. 막혀 있기 때문에. 짜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는 게 눈꺼풀 청소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찜질만 했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찜질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지방층의 두께가 증가됐냐를 보면은 찜질하기 전에 58 나노메타의 두께에서 5분간의 찜질을 하고 난 뒤에 100 나노메타, 2배 이상의 지질층의 두께가 증가된 예입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나 안구 수술을 많이 하면 사실은 일주간은 세수도 못하게 하고 또 어느 기간까지는 대중탕에 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한 눈을 정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는 뭐 한두 달이 지나야지 씻는데 또 그것도 겁이 나서 사실 잘 못 씻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있는 환자인데 한 두 달부터는 내가 눈이 너무 불편하고 건조하고 뻑뻑하고 원래 보이던 시력도 잘 안 보인다. 해보면은 이 부분의 마이범생 기능은 정상이지만 이 부분이 분비가 약간 장애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손을 대지 못하고 여기에 염증이 있으니까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아이케어를 통해서 눈찜질과 마사지를 통해서 짜내게 된다면 이 지방층의 두께도 60에서 100으로 증가되고 안구 표면도 굉장히 선명하게 돼서 환자분이 시력도 잘 뿐만 아니라 불편한 증상도 해소되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을 간단하게 눈물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눈꺼풀 기름 청소가 가장 우선이고 여기에 질환이 86%, 대다수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층, 수성층, 단백질층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냐 각각의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의 주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처음에는 짜주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 아이케어해서 집에서 자가 눈꺼풀 기름샘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온 찜질 팩은 여러 군데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 찜질기를 예. 사용하는데 뭐 좋기는 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물수건을 데펴서 하는 것은 예. 좋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수건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녹아있던 기름이 다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찜질팩이나 오히려 집에서 이용하는 팥 주머니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찜질을 5분 이상 하고 난 이후에 아기 세정제, 베이비 샴푸를 따뜻한 물에 두세 방울 담궈서 저어줍니다. 그리고 면봉을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세안을 해주면 이것만 해도 집에서 눈꺼풀 기름샘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온찜질 방법이 이건가요? 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5분 이상 이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경한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만 하고 나도 눈이 굉장히 시원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눈 온찜질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신체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안구 건조증 어떻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예방법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기나 네. 핸드폰 증가는 안구 건조증 유병률을 증가했고 이런 기기들을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완전한 눈 깜빡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샘이 눈꺼풀 아래 위에 있는데 뭘 보게 되면서 눈을 깜빡이면 완전히 감지 않죠. 이렇게 감게 되면 부딪혀야지 기름이 분비가 돼서 수성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눈 깜빡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름샘 청소를 주기적으로 본인이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면 휴식,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이래도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이 남아 있다면 가까운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네. 요즘